자, 이번 영상에서는 챗 GPT의 고급 데이터 분석 기능을 활용해서 영화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화 데이터. 그래서 지금 이 고급 데이터 분석이 지금 고급 데이터 분석하고 웹 브라우징 기능, 예, 뭐 그다음에 달리, 달리, 이 달리 이 세 가지 기능이 이제 통합되어 가지고 어, 이제 챗 GPT에서 하나의 대화창에서 다 이제 지원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이 데이터 분석 한번 이 데이터 분석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화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에 그 한국에서 개봉한 한국 영화 600개에 대한 감독, 그다음에 영화 이름, 상영 등급, 관객 수 등의 정보가 이제 담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영화 제목이 이렇게 있고요. 영화를 배급한, 그죠? 영화를 배급한 배급사가 있고, 그다음에 장르가 있고, 액션, 노아르, 뭐 코미디, 그다음에 개봉한 날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영화의 어떤 상영 길이, 상영 시간, 그다음에 뭐 상영 등급, 그다음에 영화의 감독, 그다음에 이 감독이 여기 보시면 해당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제작에 참여한 영화에서의 평균 관객 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우미노 감독은 이전에 두 개의 영화 제작에 참여를 했고 두 영화에서의 평균 관객 수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철수 감독은 이전에 네 개 영화를 제작을 했고 평균 관객 수는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음, 이렇게 예, 어떤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네, 이전에 세 개를 만드셨고 임상용 감독은 그다음에 세계 영화에서의 평균 관객 수는 이 정도였다. 뭐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전에 해당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기 전 제작에 참여한 영화의 객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습니다. 0이라는 것은 뭐 알려지지 않거나 그죠? 처음이거나 뭐 이렇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뭔가 하면 이제 이 영화를 제작하는데 참여한 스텝의 수죠. 그다음에 배우의 숫자고, 그다음에 관객의 이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를 보면은 이 관객 수가 이제 중요한 어떤 그죠? 데이터가 되고 정보가 되고 이 관객 수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뭘까? 박스 오피스 넘버, 그죠? 박스 오피스 넘버. 예, 이제 이 정보가 이제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어떤 요소가 이 관객 수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로 이 영화 데이터를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가 요약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요 바로 600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하고, 이 각각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이렇게. 상영 시간. 상영 시간도 보면 평균 상영 시간은 뭐 100분, 그죠? 그 다음에 가장 짧은 영화는 40분, 가장 긴 영화는 180분, 이런 식으로 기초 통계 데이터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영 등급도 네 가지 종류가 있고, 청소년 관람 불가가 가장 많다. 이렇게 이제 기초적인 정보가 제공되죠. 그다음에 이제 감독도 600개의 데이터 영화가 있는데 472명의 감독이 이제 600개의 영화를 제작했는데 그렇다면은 그중에서도 홍상수 감독이 7편을 제작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감독의 이전 작품에서의 관람객 수, 평균 관람객 수는 한 105만 명 정도 되고요.
상당히 변동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감독의 이전 작품 수는 한 개 미만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텝의 수는 평균 151명의 스태프였으면서 가장 많은 스텝을 활용한 영화는 869명이다, 참여했다. 그다음에 배우의 숫자는 평균당 3.17명이고 최대 25명이고 관람객 수는 평균 70만 명이고 최대 1,426만 명에 이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냥 데이터를 요약해 달라고만 해도 이 데이터에 대한 대략적인 속성에 대한 요약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 배급사, 감독과 스태프, 배우의 수, 박스 오피스에 관해 성공 관계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또 아이디어도 제시를 해주네요.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를 가지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그 기초 통계를 제공해 주네요, 그죠? 그 스텝의 수, 그래서 스텝의 수가 가장 많은 영화의 수, 100명의 경우에 영화가 제일 많네요. 한 70편의 영화는 70편 이상의 영화는 100명 정도의 이제 스텝이 참여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네, 이런 이제 정규 분포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배우의 숫자도 보면은 0, 1, 2, 3, 뭐 두세 명, 3, 4, 네명 두 명에서 세 명, 네 명에 해당하는 그 영화의 개수가 제일 많네요.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스탑의 수는 뭐 이렇게 또 이렇게 돼 있고요. 음, 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장르별로 이 장르별로 이 관객 수죠. 관객 수입니다. 예, 관객 수인데 지금 보면은 드라마의 영화가 제일 많고 제일 많은 관객을 그죠? 어, 제일 많은 관객을 보유한 이제 장르는 드라마였네요. 이 2010년대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초 통계를 너무 잘 제공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네. 그럼 그 다음을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이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달라라고 했더니 장르와 박스 오피스 간의 성공 간의 상관관계. 그래서 특정 장르의 영화가 다른 장르보다 더 높은 박스 오피스 수익을 올리는 경향이 있나요? 뭐, 이렇게,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 배급사의 역할. 그다음에 상영 시간과 관람객 수의 상관관계. 그다음에 감독의 이전 작품 경험과 현재 영화의 성공. 뭐 스태프와 배우의 수가 박스 오피스 성공에 미치는 영향, 개봉 시기와 박스 오피스의 성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상당히 그럴듯하죠, 그죠? 예. 박스 오피스 결국 관객 수인데,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 중에 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장르와 박스 오피스 성공 간의 관계를 분석해달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장르별로 SF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금 한글이 깨지네요. 예, 깨져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하면 이 파이썬 코드에서 한글 폰트가 없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챗 GPT에서는 한글 데이터가 있으면은 지금 현재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콜랩으로 가져와서 이 콜랩에서 이거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챗GPT의 이 소스 코드를 우리가 수정을 못해요.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를 콜랩으로 가져와서 소스 코드를 일부 수정을 하게 되면 한글도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건 다음에 설명하고. 자, 그러면은 장르와 박스 오피스 간의 성공 간의 상관관계를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자, 평균적으로 특정 장르들이 다른 장르에 비해 더 높은 박스 오피스 수익을 올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런 거네요. 그죠? SF 이전에 이런 영화죠. 근데 한글이 깨지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각 장르별로 평균 박스 오피스 수익이 어떻게 분포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박스 오피스 성공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의견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했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콜랩에서 파이썬 시각화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콜랩에서 이 챗 GPT에서 생성된, 그죠? 코드를 가져다가 어, 콜랩에서 콜랩에서 실행하는 그런 예제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좀 전에 있었던 이 문제는 좀 전에 이 문제는 이 지금 현재 그 챗GPT 서버에 이 그 그 파이썬 실행 환경에는 한글 폰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 폰트가 없어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콜랩으로 요 소스 코드를 그대로 가져와서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글 폰트를 설치를 해줍니다. 예, 폰트를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런타임 메뉴로에 가서 런타임을 다시 시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복사한 챗GPT에서 복사한 이 코드에서 요 두 줄만 써주시면 됩니다. 요 두 줄. 두 줄만 요 상단에 써주면 돼요. 요건 아닙니다. 요거는 이미 요 위에 선언돼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선언돼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제 안 써도 되고 딱 두 줄만 더 추가해서 주시면 이 한글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심플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 콜랩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자, 나눔 폰트를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션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죠? 예, 하고 여기 보시면 요 두 줄을 추가한 겁니다. 요 두 줄만 추가한 거예요. 기존에 다른 코드는 제가 건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 두 줄을 추가하면은 이제 그 한글이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스 코드를 이제 반영을 하면 요 느와르 장르의 관객이 제일 많네요. 그죠? 느와르 장르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액션, 그다음에 SF, 그다음에 코미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런 데이터를 보고도 이제 만약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 웬만하면은 관객 수가 많은 분야의 그 장르를 투자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죠? 뭐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기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텝의 수와 관객 수와의 상관관계가 있느냐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텝의 수와 그 관객 수와의 상관관계를 알려달라고 하면 바로 챗 GPT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게 스텝의 수고 이게 관객의 수가 되겠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경향을 보이면 이런 경향을 보이면 박스 그 스텝의 숫자가 관객의 숫자와의 어떤 뭐 그죠? 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뭐 어, 스텝이 많아도 관객 수가 적은 경우도 있죠. 많죠. 그래서 이게 뭐 양의 관계가 대략 있지만 그렇게 강한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석 결과를 통해 스텝의 수와 박스 오피스 관객 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산점도를 통해서 스태프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박스 오피스 관객 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일부 보인다. 이렇게 되어죠. 일부, 그죠? 일부. 이는 영화 제작에 더 많은 스텝이 참여할수록 영화의 품질이나 마케팅 등이 향상되어 관객 수가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런데 이런 경향은 모든 경우에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음. 그 말은 스태프 수 외에도 박스 오피스 성공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더 조사해 봐라. 이렇게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또 뭐 장르와 배급사와의 뭐 박스 오피스 숫자를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거나 이렇게 지속해서 계속 질문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또 실습은 뭔가 하면은 자 월별 관객 수, 박스 오피스 수를 라인 그래프로 그려달라라고 했더니 월별로, 그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많고, 여기가 많고, 여기가 많습니다. 보시면, 요 보시면 여기가 7월, 8월입니다. 이때가 이제 바로 여름 방학이 되겠네요. 음, 그죠? 요때는 겨울 방학이네요. 네, 이렇게 시즌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그죠? 관객 수가 다르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름 아니면 겨울에 개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영화를 여름에 개봉해야 되고, 어떤 영화를 겨울에 개봉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또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음, 그죠? 이때 지금 3, 4월에 개봉해가지고는 지금 뭐 어떤 영화든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면, 이럴 때. 그러면은 가능한 개봉을 하면은 6월에서 7월, 8월, 그다음에 12월, 1월 달에 이 개봉하는 것이 그죠? 유리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분석을 제가 한번 또 시도를 에, 해봤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월별, 장르별 관객 수를 보여주는 히트맵을 그려달라 이렇게 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 보시면은 이 색깔이 이 파란색으로 진한 파란색으로 갈수록 이 관객 수가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노란색으로 갈수록 관객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0이에요, 0이에요. 자, 그러면 자, 진한 색깔을 한번 볼게요. 자, SF는 지금 언제죠? 1월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7월이네요. 7월 달에 SF를 가장 많이 본다. 이렇게 나옵니다. 느와르는 6월 달에 많이 보네요. 6월 달에. 그죠? 드라마는 12월 달에 봅니다. 12월 달에. 12월과 september 9월 달이죠. 그죠? 9월 달. 가을이네요. 가을. 응? 겨울과 가을이에요. 거의. 그다음에 지금 뮤지컬은 뭐 이게 좀 약하고요. 미스터리, 서스펜스 다 약하고. 이 로맨스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그 한 시즌에 몰리지 않고 고루고루 이게 인기가 있네요. 드라마도 사실 그런 편이고. 그다음에 지금 느와르는 또 뭐 2월 달에 또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액션의 경우는 그죠? 1, 2, 3, 4, 5, 6, 7, 8월 7, 8월 여름에 많이 봅니다. 그죠? 코미디는 1월 달에 많이 보네요. 1월 달. 1월 달. 1월 달, 5월 달. 코미디. 어린이날?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면 자, 그러면은 내가 누아르를 어 음, 이제 그 출시한다라고 하면은 가능하면 이게 잘 보이는 이 시기에 개봉을 하면 유리하겠네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한다면 이때 하면은 좀 더 유리하겠네요.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기를 우리가 장르별로 인기가 있는 많이 보여주는 관객 수가 많은 그 시기를 우리가 파악해 놓으면 개봉할 때 유리한 시기를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영화 데이터를 한번 쭉 훑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챗GPT를 이용해서 인사이트를 찾는 것이 너무나 쉽다. 이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좀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뭐 실습 영상도 간단하게 제가
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